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어린이 감염도 큰 문제입니다. 이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파이자는 오늘 5세 미만 어린이들 대상으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5세 미만의 아이들도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사실상 5세 이상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어제 식품의약국에 백신 사용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 그러니까 4세 어린이까지인데요.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기존 성인 백신 용량의 10분의 1만 투여가 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이들에게? 네, FDA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절차로 이번 신청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예. 외신은 이르면 3월부터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일 확진자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특히 어린이 감염 사례가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린이 환자의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의 이후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끝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강행을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네, 맞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적어도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이 제출한 서류가 요구 형식을 잘 갖췄는지 다음 달 1일까지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이 건축가와 역사학자, 또 인류학자 등이 팀을 꾸려서 현장 실사에 나서게 됩니다. 예. 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차 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해 1월 말까지 일본 정부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최종적인 등재 결정은 전문가 팀이 내린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조직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입니다. 예. 통상 등재 권고 판정을 받게 되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등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보류나 반려, 등재 불가를 받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에 계속해서 등재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사이 상황은 어떻게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 강구하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중국이 이제 이런 혼란한 전국 속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성화 봉송도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성화봉송은 오늘부터 개막일인 4일까지 3일간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 첫날인 오늘은 베이징에서 성화봉송 발대식을 연 뒤에 올림픽 설린공원과 올림픽공원에서 성화봉송이 각각 치러지게 됩니다. 내일은 이 성화를 들고 오전엔 옌칭에서 오후엔 장자커우 곳곳을 돌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 성화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에 올림픽 설린공원에서 최종 전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번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에는 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또 이 수정 봉송이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TV 속 성화 봉송 이벤트를 보면서 멀리서나마 우리 선수들을 함께 응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을 좀 잘 유지하면서 선전해 주기를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